지상 최강의 생물 한마 유지로, 지상 최강의 소년 한마 바퀴, 최강이란 이름의 시작 미야모토 무사시, 고대 인류 피클, 중국 무술의 황제 가쿠 해왕, 그리고 유지로를 능가하는 공원 모토베, 이런 괴물들이 넘쳐나는 바퀴 세계관 내에서 전신문신 돼지 국밥 육수 패션 칼빵 야쿠자 오야붕 하나야마 카오루 따위 그저 메이드 카페를 좋아하는 평범한 10대 고딩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바퀴 팬들은 피지컬 몬스터 협계 하나야마 카오루의 뜨거운 싸움을 보고 있노라며 나도 모르게 하나야마의 매력에 빠져들어 유튜브에서 화장들 사람을 찾게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why 우리는 레귤러 멤버 중 최약체로 평가받는 승소수자 하나야마에게 이토록 열광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야마 카오루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물 계정 풍월 읊어보겠나이다. 만화 애니 명문사 서당 개패 이야기꾼 한량종수입니다. 야쿠자 중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카오루, 그건 바로 하나야마 카오루. 꽃사니 박철규, 모토베, 신장 191cm, 몸무게 166kg, 얼마나 숱한 수라장을 헤쳐왔는지 느껴지는 온몸 가득 채운 흉터와 등에 새겨진 범종을 짊어진 사나이 문신을 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강의 야쿠자 싸움꾼 협계 하나야마 카오루. 인자강의 표본, 태어날 때부터 강자로 태어난 하나야마 카오루는 고작 15세의 나이에 하나야마조의 2대 두목에 등극합니다. 그렇게 조직의 정식 후계자가 된 하나야마는 일족의 대대로 내려오는 범종을 짊어진 사내 문신을 등에 새기게 되죠. 이 문신은 바야흐로 1616년 당시 지방 대부호였던 하나야마 집안이 산적의 습격을 받아 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야마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던 무명의 남자가 은혜를 갚고자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인 하나야마 야키치를 범종에 숨긴 후 그대로 범종을 짊어진 채 목숨을 걸고 맨몸으로 산적의 장칼을 받아내며 일족을 지킨 무명의 남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함을 기리며 대대로 새기는 것인데, 하나야마는 해당 문신을 새겨준 다토이스트 호리타츠에게 어이 당신이 새긴 문신 부족해 라는 말을 남기고는 그대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토지자와파에 단신으로 쳐들어가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전투의 과정 속에서 전신의 흉터를 얻게 된 하나야마는 드디어 문신이 완성됐다며 만족해했고, 자신의 실력을 비하하는 줄 알았던 호리타츠는 그제서야 화를 풀고 하나야마의 기계를 인정하게 되죠. 고작 15살 나이에 상대 조직을 혼자 와해시킨 이 일을 계기로 하나야마는 거리에서 최강의 싸움꾼으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하나야마의 첫 등장 정식 대결 상대는 주인공인 한마바키였습니다. 바키를 단련시키기 위해 에미 회사 관계자가 하나야마에게 바키와 싸워줄 것을 제안하죠. 처음에는 하나야마 역시 졸부의 개패 소리로 알고 무시하지만 바키가 오거의 자식이라는 것을 듣고 흥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바키를 자극하기 위해 당시 바키가 존경하던 복싱 챔피언 유리를 개패 박살내버립니다. 그렇게 싸움의 명분이 생긴 두 사람은 피 튀기는 혈전을 벌이게 되죠. 처음에는 하나야마가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하는가 했지만 금세 바키의 화려한 격투술에 빈치에 몰리게 되죠. 그때 하나야마는 자신의 특기 악격을 통해 치명상을 입히면서 반격하고, 그러면 또 바키가 매콤한 철권으로 반격하면서 승부가 점차 끝을 향해 달려갈 때쯤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에게 한 방을 먹이면서 동시에 쓰러지게 되고, 자연스레 승부 역시 무승부로 끝나는 듯 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 바키가 기지를 발휘하며 먼저 일어나면서 한 끗 차이로 하나야마는 패하게 되죠. 이렇게 바키와의 결투는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며 훈훈하게 끝나는 듯 했지만, 막타상인 유지로가 갑자기 엔딩 장면에서 난이 만신창이 하나야마를 상대로 개놀이를 펼치면서 유지로는 장난감 다루듯 텐창난 하나야마를 유린하며 개패버리고 하나야마는 순식간에 2패를 정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지로의 참교육 이후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지만 바키 세계관답게 최대 토너먼트 편에서 개같이 바로 부활하여 인간답지 않은 강인한 협객의 모습을 보여주며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지만, 오로치 카츠미의 마하펀치에 다시 개같이 패배. 이후 피클전에서는 과감히 관전을 선택, 그리고 무사시 편에서는 나는 무사시와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면서 혹시 마사카 하는 반전을 보여주는가 했지만 역시나 또 하나야마 엔딩을 당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야마는 자신의 실력이 상대보다 낮다는 것을 알고서도 우직하게 오직 주먹 하나로만 승부를 거는 낭만 넘치는 컨셉 때문에 수많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유지로급 인기를 구사하고 있죠. 상대를 가리지 않고 싸우는 노빠꾸 상남자 스타일 때문에 하나야마는 패배의 역사가 더욱 주목받지만 엄연히 승리한 대결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야마 가루의 가장 임팩트 있는 승리는 뭐니 해도 흉악 사형수 편이 아닐까 합니다. 각기 흉악한 중범죄를 저지른 5인의 사형수들은 완벽한 패배를 맛보기 위해 일제히 탈옥하여 일본으로 향했고, 거기서 바키 시리즈 레귤러 멤버들과 사륙전을 펼치죠. 하나야마는 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진 흉악 사형수 5인방 중 최강인 스페크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일본에 들어온
싸운 스펙은 먼저 바키에게 선전포고를 한 후 편하고 안전하게 머물 곳으로 경찰서 깜빵이 제일이라고 생각했는지 일부러 경찰에 붙잡혀 깜빵을 제 집처럼 이용하며 바키 기습 계획을 실행하죠. 그래서 바키가 여친과 진한 키스를 나누고 있을 때 바키를 덮치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의 하나야마 카오루가 스펙을 끌고 가면서 1대1 싸움을 시작해버리죠. 잔인한 성품의 스펙은 벤치, 흉기, 돌멩이 등 주위의 모든 것들을 무기로 활용하며 하나야마를 빈치로 몰아넣는 듯 했지만 우리의 하나야마는 결코 쓰러뜨리지는 못하죠.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싸움이 전개되자 스펙은 자신의 필살기 무호흡 연타를 사용하지만 하나야마는 대수롭지 않게 그의 필살기를 견뎌낸 후 묵직한 카운터 한 방으로 스펙을 잠재운 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스펙은 하나야마의 입에 총알을 넣고 터뜨리는 등 끝까지 발악을 하죠. 하지만 우리의 하나야마 계속 할 테냐 만을 시전하며 상처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신을 초월한 펀치로 스펙을 떡실시시키고 그대로 경찰서에 던져주죠.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된 줄 알았지만 최악의 사형수답게 스펙은 다시 부활하여 경찰을 몰살시키고 탈취한 총으로 하나야마의 무릎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야마는 문자 그대로 만신창이가 돼 찢겨진 몸으로 스펙과 2차전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야마는 온몸이 찢어져도 건재했고 스펙은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성광탄으로 빈틈을 만든 후 하나야마의 목을 조르고 귀를 중지로 뚫어버리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해보지만 결국 하나야마의 악격에 의해 무력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기습을 당하고 팔, 다리, 입 등 모든 부분을 총에 꿰뚫리고도 오직 압도적인 힘 하나로 흉악 사형수 중 최강 스펙을 잠재워버린 하나야마의 미친 혈투. 비록 몇몇 헤이러들은 하나야마를 승소수자 악격 원툴이라고 조롱할지언정 하나야마 대 스펙 대결은 바키 사형수 편 최고의 대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야마 카오루 강함의 뿌리도 한번 알아보죠. 강해지기 위한 훈련도 하지 않고 상대와의 상성 따위 계산하지 않고 오직 자신보다 강자하고만 싸우는 하나야마 카오루의 상남자 협객 컨셉은 전부 그의 모티브인 전설의 야쿠자 하나가타 K로부터 온 설정들입니다. 1930년 도쿄 세타가야구에서 태어난 하나가타 K. 전란의 혼란이 아직 일본 열도를 뒤덮고 있던 시절 추정 몸무게 약 88kg 최고 추정 신장 187cm의 거구인 하나가타 K는 시부야 일대를 주름잡던 야쿠자 조직 안도조의 대간부가 되어 오에도의 귀신이라 불리며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신체 곳곳에 새겨진 흉터와 대비되는 단정한 흰색 정장과 중절모, 싸움을 하기 전 다소곳하게 안경을 벗는 습관, 총을 든 상대여도 가드 따위 올리지 않고 주먹 한 방울 끝내는 파멸적인 힘. 이런 독특한 야쿠자로서의 면모뿐만이 아니라 주변 상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일화, 적대 조직원에 의해 암살당해 죽기 직전 딸 아이에게 선물한 인형을 안고 있었다는 일화 등 인간적인 모습까지 겸비했기에 하나가타 K는 아직까지도 야쿠자의 아이콘으로서 회자되고 있죠. 이렇게 강함과 낭만을 겸비한 하나가타 K라는 존재가 있었기에 하나야마 카오루라는 캐릭터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오이 메이저 대결 전적은 패배, 우역습 그리고 패배, 싸움 순위는 2등 뒤에서 그렇다면 인성은 모찌롱 넘버원이다. 비록 바키 세계관 최강자는 한마 유지로일지 모르지만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건 단언컨대 하나야마 카오루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기생 오라비형 미형의 얼굴도 일리가 있지만 무엇보다 바키 세계관에서 보기 드문 바른 인성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일화들을 살짝 소개해드리자면 첫째, 효자입니다. 과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자 곧바로 악격으로 아버지를 참교육하며 어머니를 지켜주기도 했으며 향후 어머니가 병으로 위독할 때는 악력으로 꽃다발을 쥐어짜서 즉석 향수를 만들어주며 아픈 어머니를 위로해주기도 했죠. 둘째, 정이 많습니다. 바키는 물론 바키 아빠한테 개같이 두드려 맞았지만 바키의 멘토로서 항상 그의 곁을 지켜주죠. 바키가 어머니를 잃고 힘들어하자 나도 엄마가 없어. 바키가 슬럼프에 빠지자 여자가 필요하면 붙여주겠다. 바키가 여친과 키스할 때 스펙이 기스파리 하자 스펙을 삭제해버리죠. 셋째, 스윗합니다. 외전 스카페이스에서 자신에게 고백한 여학생의 장래를 생각해서 일부러 상남자 흡입 키스를 조지면서 야쿠자 조장인 자신을 떠나가게 만들어버리죠. 이처럼 얼굴, 인성, 싸움, 삼박자를 두루 갖춘 상남자 꽃사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야마는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가, 바키 서열정리 불응원 이후 얼마나 더 강해졌는지 개패식 스카우터로 호다닥 알짜배기 속성 강의로 알려드리겠나이다. 하나야마 대 바키 패배, 상대의 기술을 곧장 카피할 수 있고 또 싸우는 그 순간에도 성장하는 바키와의 상성은 최악입니다. 하나야마 대 잭한마, 할만함 내추럴 피지컬 괴물 대 로이더 피지컬 괴물의 대결입니다. 잭한마 역시 기술보다는 자동성과 피지컬로 승부를 보는 타입이기 때문에 주먹 일변도 하나야마가 해볼만한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야마 대 오로치 도포, 현실적 하나야마의 수준 그리고 싸움을 즐기는 도포의 특성상 서로 물러서지 않고 피튀기는 난타전이 될 것이므로 맷집왕인 하나야마가 상당히 해볼만한 게임이죠. 하나야마 대 오로치 카츠미, 아쉽게 패배. 카츠미가 하나야마를 마하펀치로 잠재웠을 때만 해도 가라데를 완성시키 도련님에 불과했지만 피클과의 대결로 완전 각성한 카츠미를 상대로 승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하나야마 대 시부카와 고키 패배. 유술가 시부카와 고키와 하나야마는 최악의 상성입니다. 고키의 아이키도 앞에 무신 도포 미국 제강 올리버 역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나야마 대 레츠카이오, 하나야마 부전승. 레츠카이오는 이미 이세카이로 갔기 때문에
현재 하나야마는 2회 사형수들 개바루 족밥 가이오 스모 선수 2군 등은 가볍게 제압 가능하며 또한 레귤러 멤버 중에서도 이제는 중위권 수준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피클전에서는 활약하지 못했고 무사시 편에서는 방갈죽 당할 뻔했지만 오직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만 싸워서 비교적 약한 축에 속했던 것이지 절대적으로 약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공원의 모토부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죠. 바퀴 세계가 몇 안 되는 진짜 미남, 바퀴 세계가 몇 안 되는 충실한 모티브 제헤어. 비록 한마 유지로급의 강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마 유지로급으로 매력적인 최강의 야쿠자 싸움꾼 하나야마 카오루에 대해 알아봤던 오늘의 풍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캐페였습니다.